민우님, 지난번 녹음 때 이번 주말에 소개팅 하신다고 엄청 들떠계셨잖아요. 어떻게 잘 되셨어요? 지연님 시작부터 꼭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셔야 합니까? 저 지금 가슴에 구멍 뚫린 것 같거든요. 아이고, 표정 보니까 결과가 안 좋았나 보네요. 아니 왜요? 민우님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준비하셨잖아요. 맛집 리스트 쫙 뽑고 옷도 새로 샀다고 자랑하시더니. 그러니까요. 저 진짜 노력했거든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죠. 겨울 남친룩 다 준비했죠. 그분 춥다 할까봐 핫팩까지 챙겼다고요. 근데 결과는 뭐 민우 씨 참 좋은 분인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엔딩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잘해서서 문제인가요? 민우님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오늘 가져온 책의 저자에 따르면 바로 그 피나는 노력이 실패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노력이 실패 원인이라고요? 아니 지연님 노력 없는 성취는 없다면서요. 연애도 정성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은 다릅니다. 전 세기 남성들의 멘탈을 아주 탈탈 털어버린 화제작 마크 맨슨의 절박함을 버린 남자들입니다. 마크 맨슨? 아, 그 신경 끄기의 기술 쓴 베스트셀러 작가님. 그 형님 말 시원시원하게 잘하죠. 근데 연애책도 썼어요? 네, 사실 이 책이 마크 맨슨의 데뷔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점에서 흔히 보는 연애 지침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연애책이라고 하면 여자가 좋아하는 멘트 베스트 10이라든지 3번 튕기고 1번 받아주는 밀당 기술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이 책은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뜯어 말립니다. 뜯어 말린다고요? 아니, 연애를 글로 배우러 왔는데 기술을 쓰지 말라니. 그럼 뭐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건가요? 마크 맨스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유혹은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민우님이 소개팅에서 실패한 이유, 어쩌면 민우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절박해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목부터가 절박함을 버린 남자들이잖아요. 절박하다. 그 단어 좀 찔리는데요. 솔직히 저 그분한테 진짜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간절했죠. 그게 절박한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절박함의 정의가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여자를 원하거나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크 맨스는 이를 자신의 인식보다 타인의 인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와, 이거 완전 제 얘긴데요. 소개팅 내내 저는 제 기분보다 그분 기분을 살폈거든요. 이 얘기하면 웃을까? 이 식당 싫어하면 어쩌지? 나를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계속 눈치를 봤죠. 제 머릿속엔 나는 없고 그녀만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민우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영업사원이 물건을 파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발 이 물건 좀 사주세요. 이거 안 팔리면 저 큰일 나요, 고객님. 기분 나쁘시면 가격 다 깎아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그 물건이 좋아 보일까요? 에이, 그러면 오히려 의심스럽죠. 얼마나 별로면 저렇게까지 매달리나 싶고 뭔가 하자 있는 물건 같잖아요. 맞아요. 연애 시장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보다 상대방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복달하는 순간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남자는 사회적 지위가 낮구나, 자존감이 낮구나 하고요. 이걸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생존과 번식의 불리한 신호로 해석하거든요. 와, 충격이다.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거든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는 거. 착한 남자의 미덕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착한 남자 컴플렉스의 함정이에요. 진짜 배려는 내가 단단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남을 챙기는 건데 절박한 배려는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는 행위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과도한 친절에서 부담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돼요. 민우님이 더 많이 노력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민우님의 매력은 떨어졌던 거죠. 아, 그래서 그분이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자는 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하고 도망갔구나. 제가 너무 의를 자초했네요. 근데 지연님, 예전에 유행했던 픽업 아티스트, PUA라고 하죠? 걔네들은 좀 다르지 않나요? 막 여자 무시하는 척하고 나쁜 남자인 척 연기하라고 가르치던데? 오, 민우님, 중요한 포인트 짚으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닐 스트라우스의 더 케임 같은 책이 엄청 유행했죠. 여자 심리를 해킹해서 공략하는 법, 일부러 깎아내리기, 뭐 이런 것들이요. 마크 맨슨도 한때 이 픽업 아티스트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픽업 아티스트의 연기는 끝났다. 끝났다고요? 왜요? 기술은 먹히지 않나요?
픽업 기술로 여자를 잠깐 유혹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연기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해서 얻은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조작된 페르소나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원래 나는 매력이 없으니 연기를 해야 해라는 생각을 강화시켜서 남자의 자존감을 더 박살낸다고 봅니다. 이제는 가장 나다운 모습이 최고의 무기가 되는 시대라는 거죠. 하긴 가면 쓰고 만나면 만날수록 불안할 것 같아요. 가면 벗겨지면 떠날까 봐. 맞아요. 그래서 마크 맨스는 PUA들의 기술을 전면 부정하고 투자 역학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민우님, 주식 투자 해보셨죠? 아, 주식 얘기하지 마세요. 파란불만 보면 눈물이. 연애도 주식판이랑 비슷해요. 더 많이 투자하는 쪽이 잃을까봐 더 전전긍긍하게 되죠. 마크 맨스는 관계에서 누가 더 심리적 우위를 점하느냐는 누가 더 많이 투자하느냐에 달렸다고 해요. 투자가 돈 쓰는 거 말하는 건가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 감정, 생각하는 에너지를 모두 포함해요. 아까 민우님 소개팅 상황을 보면 민우님은 맛집 찾고 옷 사고 대화 시뮬레이션 돌리고 엄청 투자했죠. 근데 상대방은 그냥 나왔어요. 투자 불균형이 심하죠. 네, 제가 거의 몰빵했죠. 당신이 상대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당신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이게 잔인하지만 이 책의 핵심 명제 중 하나예요. 억울해요. 노력한 사람이 매력을 떨어진다니. 세상에 왜 이래요? 이것도 일종의 매력의 반비례 법칙인가요? 노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의 동기가 상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맛집을 찾고 내가 입고 싶어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오직 그녀에게 점수 따기 위해 행동했잖아요. 그건 추재가 아니라 구걸에 가까워요. 구걸? 와, 표현 세네요. 제 순정이 구걸 취급을 받다니. 지연님, 조금만 살살해 주세요. 마음 아프지만 인정해야 변화가 시작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절박함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마크 맨스는 아주 역설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완벽해 보이려 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당신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라고요. 네? 약점을 드러내라고요? 아니, 지금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약점을 왜 보여줘요? 그러면 더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취약성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2부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왜 자신의 찌질함과 결핍을 솔직하게 까발리는 남자가 완벽한 척하는 남자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섹시한가? 솔직히 지금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쥐질한 걸 보여주는데 섹시하다니. 무슨 마법 같은 소린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나는 당신의 판단 따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오, 뭔가 감이 올 듯 말 듯 합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핵심. 남자의 매력은 절박함과 반비례한다. 그리고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지 마라.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타인의 인식보다 나의 인식을 믿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호님, 저 쉬는 시간에 잠깐 생각 좀 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까 말한 노력의 배신이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약점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저 사실 겁쟁이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멘탈도 약해요 이러면 그게 섹시해 보일까요? 제가 여자라도 뭐야 이 찌질이는? 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요. 재현님,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돈이 많은 척, 아내로운 척, 인기 많은 척. 이걸 전문 용어로 허세라고 하죠. 찔리네요. 남자라면 허세 빼면 시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문제죠? 마크 맨스는 바로 그 숨기는 행동 자체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해요. 자, 여기서 취약성의 진짜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민우님은 취약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처 잘 받는 거? 아니면 감정 기복심에서 툭하면 우는 거? 땡, 틀렸습니다. 그건 감정적 불안정이고요. 마크 맨슨이 말하는 취약성은 자신의 감정, 욕구, 약점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거나 비웃더라도 상관없다는 배짱이요. 배짱이요? 약점을 보이는데 배짱이라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있습니다.
한 병은 온몸을 두꺼운 갑옷으로 꽁꽁 싸매고 방패 뒤에 숨어 있어요. 다른 한 병은 갑옷도 없이 맨몸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누가 더 강해 보이나요? 맨몸으로 나오는 사람이요. 와, 저 사람은 얼마나 세길래 갑옷도 안 입지? 싶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애쓰는 건 심리적으로 갑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나는 상처받는 게 두려워. 나는 네가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할까 봐 겁나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뿜어대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결점을 농담처럼 툭 던질 수 있는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나는 내 모습에 편안해. 네가 이걸 싫어해도 난 나를 좋아하니까 상관없어. 와, 네 판단은 필요 없다는 거군요. 진짜 고수의 향기가 나는데요. 맞아요. 마크 맨스는 이걸 진정한 자신감이라고 불러요. 진짜 자신감은 나는 모든 걸 다 잘해가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라고 믿는 거거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전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실 애니메이션 덕후거든요. 소개팅 나가서 저 주말에 피규어 닦습니다라고 하면 100% 차일 텐데 이것도 말해야 합니까? 민우님, 여기서 중요한 건 피규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민우님의 태도입니다. 만약 민우님이 땅을 쳐다보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기 제가 사실 좀 오타쿠 같은 취미가 있는데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요. 상상만 해도 매력 없네요. 그쵸? 근데 반대로 눈을 딱 마주치고 웃으면서 전 주말에 피규어 수집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인데 보면 꽤 귀엽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어떨까요? 오, 뭔가 취향 확실하네. 자기 삶을 즐길 줄 아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비절박함이 섞인 취약성이에요. 네가 내 취미를 싫어해도 난 이게 좋아라는 당당함이 피규어라는 마이너한 취미조차 매력적으로 포장해주는 거죠. 와, 이 형님 진짜 천재네. 약점을 무기로 바꾼다는 게 이런 말이군요. 그리고 이 취약성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구역을 탈출할 때죠. 그 구역이요? 설마 남사친 존? 딩동댕. 민우님,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 못하고 맴돌다가 너는 참 좋은 친구야 소리 듣고 끝난 적 있으시죠? 아, 지호님, 오늘 왜 자꾸 제 흑역사만 꺼내세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배려해서 천천히 다가간 건데 결국엔 다 친구로 남더라고요. 마크 벤스는 그게 배려가 아니라고 말해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성적 관심을 숨기고 친구인 척 접근하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조작행위다라고까지 합니다. 기만이라뇨. 저는 거절당하면 그분하고 사이가 어색해질까 봐 참은 건데요. 그게 바로 거절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신의 진짜 욕망을 숨긴 거잖아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친구로 보는지 이성으로 보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남자가 겉으론 친구야 친구야 하면서 속으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돼요. 와, 뼈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놓고 나 너 좋아해, 사귀자 이러면 부담스러워할 텐데. 무작정 들이대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라는 거죠.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친다거나 오늘 너 되게 예쁘다라고 솔직하게 말한다거나 데이트 신청을 돌려서 하지 않고 너랑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녁 같이 먹자라고 직설적인 제안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취약성이에요. 왜 그게 취약성이죠?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했으니까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난 너 싫은데 라는 거절이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 위험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남자를 볼 때 여성은 본능적으로 용기와 남성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할까봐 쫄아서 숨기면 친구가 되고 거절당할 각오로 너 매력 있다 하고 지르면 남자가 된다? 정합합니다. 위두님 이해력 빠르신데요? 안전하게 굴려고 할수록 섹시함은 사라져요.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그게 바로 마크 맨슨이 말하는 가장 나다운 모습이자 최고의 무기인 거죠. 아, 듣고 보니 제가 왜 실패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안전빵만 찾았거든요. 상처받기 싫어서 쿨한 척, 친구인 척, 배려심 깊은 척, 척척박사였네요. 하지만 척척박사 탈출이 시급합니다. 근데 민우님,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게 있죠. 그렇게 들이댔다가 진짜로 거절당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용기 내서 질렀는데 어우 싫어요 하면 저는 맨찰 가루되잖아요. 그래서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크 맨슨은 이렇게 말해요. 거절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 에이 거짓말. 거절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정신승리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필터링 전략이에요.
2부에서는 이 거절을 이용해 어떻게 내 짝을 더 빨리 찾아내는지 그 놀라운 양극화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거절이 축복이라. 믿기진 않지만 지연님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선 멘탈 관리의 끝판왕이 나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민우님, 2부 마지막에 제가 거절은 축복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죠. 근데 솔직히 아직도 안 믿깁니다. 축복은 무슨 거절당하면 그냥 쪽팔리고 비참한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제가 까였을 때 친구들이 술 사주면서 위로해줬지 축하한다고 폭죽 터뜨려주진 않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마크 맨스는 이 거절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민우님 혹시 쇼핑 가서 옷 고를 때 생각해 보세요. 매장에 있는 모든 옷이 다 마음에 드시나요? 에이, 그럴 리가요. 제 스타일 아닌 게 90%죠. 너무 화려하거나 핏이 안 맞거나 그런 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민우님이 그 옷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옷들이 쓰레기인가요? 아니죠. 그냥 저랑 안 맞는 거죠. 다른 사람한텐 예쁜 옷일 수도 있고요. 연애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절은 민우님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단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필터링 과정일 뿐이에요. 마크 맨스는 이걸 양극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양극화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양극화 말인가요? 비슷해요. 중간을 없애는 거죠. 연애 시장에는 세 종류의 여성이 있습니다. 첫째, 나에게 관심 없는 비수용적인 여자. 둘째, 나를 정말 좋아하는 수용적인 여자. 그리고 셋째, 이도 저도 아닌 중립적인 여자. 민우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누굴까요? 당연히 관심 없는 여자 아닐까요? 차갑게 대하니까 상처받잖아요. 땡! 틀렸습니다. 차라리 싫다고 짝 잘라 말해주면 포기라도 빠르죠. 진짜 문제는 중립적인 여자예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게 하면서 내 시간과 돈과 감정을 계속 갉아먹거든요. 마크 맨스는 이 중립 구간을 없애는 것이 연애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와, 소름 돋았어요. 저 지난주 소개팅녀가 딱 그랬거든요. 카톡하면 답장은 오는데 단답형이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고 근데 또 싫다는 말은 안 하고 진짜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이죠. 많은 남자들이 거절당하기 싫어서 이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고 친구인 척 옆에 머물죠. 하지만 마크 맨스는 말합니다. 솔직한 행동으로 양극화를 일으켜라. 양극화를 일으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나라는 사람을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호불호, 내 개성, 내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반응은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은 확 싫어하면서 떠나가거나 나랑 맞는 사람은 강렬하게 끌려오거나. 뭐 아니면 돈에요? 맞아요. 마크 맨슨의 명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와, 띵연이네요.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결국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는 길이다? 그렇죠. 민우님이 무난하고 착한 남자로 남으려고 하면 아무도 민우님을 싫어하진 않겠지만 반대로 누구도 민우님에게 미치도록 빠져들지 않아요. 그냥 좋은 오빠, 아는 형으로 남는 거죠. 반대로 민우님의 진짜 색깔을 드러내면 10명 중 8명은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은 2명은 민우님을 진짜 좋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2명을 찾기 위해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저는 모든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거절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만약 민우님이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럼 축하할 일이에요. 민우님과 맞지 않는 사람을 빨리 걸러냈으니까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게 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를 찾으셔서. 그 마인드셋이 진짜 중요해요. 마크 낸스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녀가 나를 거절했다면 그녀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다. 빨리 알게 되어 다행이다. 와, 멘탈 갑이네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 맞는 짝이었을 뿐이다. 이거 완전 자존감 지킴인데요. 맞아요. 이 필터링 시스템을 장착하면 더 이상 거절이 두렵지 않게 돼요. 오히려 거절을 빨리 당하고 싶어지죠. 그래야 진짜 내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듣다 보니 용기가 좀 생깁니다. 예전엔 거절당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다음 사람 하고 외치면 될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민우님. 이제 마음의 준비는 되신 것 같네요. 절박함도 버렸고 취약성도 이해했고 거절도 두렵지 않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드디어 실전인가요?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그분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직 막막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마크 맨슨이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요소. 정직한 삶, 정직한 행동, 정직한 소통. 특히 대화할 때 질문하지 말고 평서문을 쓰라는 아주 독특한 팁이 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질문을 하지 말라고요? 아니, 대화는 질문과 답변 아닙니까? 호구조사는 해야죠. 그게 바로 하수라는 증거예요. 취조하듯이 묻지 않고도 여자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그리고 남자의 품격을 높여주는 라이프 스타일 관리법까지 싹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 금지라니 벌써부터 입이 근질거리는데요. 여러분, 진짜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민우님, 지금까지 우리는 멘탈 개조를 마쳤습니다. 절박함을 버리고 취약성을 무기로 삼고 거절을 필터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이제는 진짜 링 위에 올라갈 시간입니다. 드디어 실전이군요. 지연님, 아까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자분 만나서 질문을 안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합니까? 날씨 얘기만 하다가 집에 가나요? 날씨 얘기도 질문으로 하면 안 되죠. 마크 맨스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질문 대신 평서문을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민우님 보통 소개팅 나가면 무슨 질문하세요? 뭐 뻔하죠. 어디 사세요? 직업은 뭐세요?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세요? 취미는 뭐세요? 이런 거 묻죠. 그게 바로 전형적인 인터뷰, 아니 취조 스타일 대화예요. 계속 정보를 달라고 요구만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대화의 재미를 느낄 새도 없이 답변만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질문이 많다는 건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공감대를 찾으려고 애쓴다는, 즉 절박함의 신호일 수 있어요. 억울합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 사는지 궁금한데 물어보지 말고 탐정처럼 미행이라도 할까요? 에이, 범죄는 안 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꾸면 됩니다. 이걸 콜드리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디 사세요? 라고 묻는 대신 말투를 보니까 경상도에서 오신 것 같네요. 라고 툭 던지는 거예요. 아니 서울 토박이면 어떡합니까? 틀리면 망신이잖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틀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만약 민우님이 경상도에서 오신 것 같네요 했는데 여자가 아니요, 저 서울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아, 진짜로? 되게 정감 있게 말씀하셔서 부산 쪽인 줄 알았어요 라고 대화를 이어가면 그만이에요. 오, 그러니까 맞히는 게 목적이 아니군요. 맞아요. 중요한 건 민우님이 자신의 직관과 생각을 두려움 없이 질렀다는 태도예요. 질문은 상대방에게 대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지만 평서문은 내가 먼저 내 생각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주도적으로 보입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직업은 뭐세요 대신에 옷 입은 스타일 보니까 예술 쪽이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완벽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맞으면 맞다고 신기해하면서 좋아할 거고 틀리면 아니라고 정정해주면서 자기 얘기를 술술 풀기 시작할 거예요. 대화의 물꼬가 훨씬 자연스럽게 트이는 거죠. 와,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소개팅 때 호구조사 안 하고 점쟁이 놀이 좀 해야겠습니다. 점쟁이 놀이라니 표현이 참. 아무튼 핵심은 질문으로 정보를 캐내려 하지 말고 나의 느낌과 생각을 먼저 공유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소통의 핵심이에요. 자, 대화법은 알겠고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았죠. 근본적인 문제요? 네, 아무리 대화를 잘해도 애초에 민우님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 기술을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마크 맨스는 이것을 인구 통계학적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장소 선정이 중요하다. 저는 주로 헌팅 포차나 클럽은 아니고 그냥 친구 소개만 기다렸는데요. 민우님, 만약 민우님이 책 좋아하고 조용한 대화를 즐기는 지적인 여성을 만나고 싶다고 쳐요. 근데 시끄러운 클럽에 가서 춤추고 있는 여자분한테 가서 말을 걸면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죠.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렇죠. 많은 남자들이 자기가 어떤 여자를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여자 많은 곳만 찾아다녀요. 마크 맨스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이 맞는 곳, 즉 자신의 무대가 되는 곳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걸 정직한 삶이라고 해요. 정직한 삶.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었군요. 네,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러닝크루나 헬스장에 가고 독서를 좋아하면 독서 모임에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민우님과 공통 관심사가 있잖아요. 굳이 애써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는 거죠. 유유상종의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제가 엄한 데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네요. 저는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술자리만 쫓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정직한 삶의 또 다른 축은 자기관리입니다. 외모, 패션, 건강, 재정적 자립. 마크 맨스는 이 모든 게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고 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죠. 아, 일부에서 말한 거랑 연결되네요. 잘 보이려고 꾸미면 절박함이지만 나를 위해 꾸미면 매력이 된다. 빙고! 민우님,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건 하나로 귀결됩니다. 더 나은 남자가 되어라. 그러면 더 나은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야, 결국은 자기 개발이었군요. 역시 유유상종의 법칙인가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마크 맨슨이 강조하는 정직한 행동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바로 데이트 신청할 때의 태도입니다. 민우님, 보통 데이트 신청 어떻게 하세요? 시간 되실 때 밥이나 한 끼 해요? 아니면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거절당하면 민망하니까 좀 돌려서요. 그게 바로 수동적인 태도예요. 마크 맨슨은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리드하라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이태원에 맛있는 피자집이 있는데 같이 가요. 이렇게요. 으악, 너무 구체적인데요? 만약에 그분이 피자 싫어하거나 시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여자가 제안을 수정하겠죠. 피자는 별로고 타코 어때요? 라든지 목요일은 안 되고 금요일은 어때요? 라고요. 만약 싫다고 딱 자르면 배운 대로 쿨하게 넘기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남자가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리드한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결정장애 있는 남자보다 확실하게 이끄는 남자가 훨씬 섹시하거든요. 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네요. 눈치 보지 마라, 리드해라, 아니면 말고. 정확한 요약입니다. 민우님, 오늘 마크 맨슨의 절박함을 버린 남자들 쭉 훑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지난주 소개팅 실패의 상처 좀 치유되셨나요? 저는 그동안 연애를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략법이 있고 정답이 있는 게임. 근데 이 책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연애는 게임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구나 하고요. 와, 민우님 멘트가 거의 마크 맨슨 수준인데요? 하하, 이제 더 이상 착한 남자 코스프레는 안 하려고요.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거바쟁이 민호는 이제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 취향 말하고 아니면 쿨하게 보내주는 상남자가 되겠습니다. 멋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니까요. 단, 그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만 있다면요. 맞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그리고 질문하지 마세요. 선언하세요. 네, 지금까지 밀레니얼 책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